그러니까 공부한 것 같진 않은데 공부한 것 같은 느낌. 여러분들이 참 느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와우! 인형이 너무 불쌍해. 위니쌤의 역통 책방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역사인싸 위니쌤입니다. 위니쌤의 역통 책방 4화,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역사 동화를 이번엔 리뷰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주목을 하게 됐냐면요, 최근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신조어가 등장을 했는데, 이 신조어가 등장함으로써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받게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좀 어린이의 관점에서 풀어쓴 그런 동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름하여 바로 이 서차를 전하는 아이라는 이 책인데요.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 시작해 볼 텐데, 구호 하나 외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역사 속으로 쑥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해 볼 텐데요. 이 책의 전체적인 특징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. 자, 첫 번째, 교과서와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동학농민운동 관련 부분 펴보시면 한 두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. 뭐 전봉준, 뭐 이소사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나와요.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봐봐요. 제목부터가 서차를 전하는 아이예요. 근데 이 아이, 자, 이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아이는 이 극중에서 이렇게 13살로 나오는데요. 13살이면은 딱 우리가 이제 역사를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딱 시기인데, 친구들 입장에서 이걸 볼 때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몰입도 많이 된다는 것이죠. 이런 여러분이 느끼는 공감과 몰입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즐거움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도 이 동학농민운동 자체가 전쟁이다 보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전쟁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전쟁에 대한 주인공의 시각이 드러난 부분 일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흰옷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눈이 온 것처럼 들판을 덮고 있었다. 오늘 싸움에서 죽어간 동학농민군들이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? 어떻게 사람이 이런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? 서차를 전하는 아이, 시간이 멈춘 우금치, 119쪽 중. 두 번째, 풍부한 역사적인 지식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지식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역사적 지식만 해도 천주교, 뭐 신분제, 뭐 보부상, 그리고 크게 넓게는 이제 청일 전쟁까지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,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는,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듣거나 인터넷 강의에서 들으면 굉장히 빡빡하고 긴 내용들이에요. 근데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은 그 내용들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풍부한 역사적 지식이 녹아져 있다. 세 번째, 난 한자 공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한자 하면은 아니 왜 책 보면서 한자 공부까지 해야 돼요?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, 사실 여러분 하나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. 제가 뭐 스포 아닌 스포를 잠깐 하자면, 이 책 앞부분에 보면은 이 한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한 8개 정도가 보이는구나. 근데 제가 뭐 한자를 조금 알고 있기도 했지만 제가 성인이어도 처음 보는 한자가 좀 있긴 했거든요. 근데 이 한자들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고, 여기 있는 한자들은 내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왜냐면 여기 이 한자 내용들을 이 책 속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거든요.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특징과 세 번째 특징을 조합하자면, 이 책은 뭔가 내가 공부를 한 것 같진 않아, 책을 읽었을 때. 근데 책을 덮고 나면 뭔가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공부한 것 같진 않은데 공부한 것 같은 느낌. 여러분들이 참 느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이렇게 특징 3개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
생각해보니까 너무 앞에서 장점만 설명해서 아쉬운 점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. 사실 결말이 좀 뻔한 느낌이 들잖아요. 동학농민운동 실패한 운동이니까요. 그래서 좀 읽다 보면은 결말이 정해져 있는 슬픈 영화를 좀 읽는 느낌? 좀 그게 좀 이렇게 좀 슬프고 뭔가 이렇게 덮고 났을 때 막 슬픈 역사가 막 생각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좀 우울해지는 느낌도 있고요. 그리고 그 당시 굉장히 무능했던 조선 정부 그리고 일본군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고 그 당시 희생됐던 농민들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들도 막 느껴집니다.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좀 책을 읽으면서 덜 느끼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이 책은 조금 비추하고요. 하지만 뻔함 속에 신선함이 있다고 이 책의 결말을 향해 가는 전개 과정은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이제 전반적인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 보이시죠? 이 주인공은 이제 이름이 없습니다. 저는 편의상 익명이라고 할게요.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익명이는 아버지가 이제 보부상이신데 같이 길을 떠나던 와중에 어떤 암자를 들리게 됩니다. 근데 그 암자에서 스님이 편지 한 통을 주시는데요. 이 편지를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 서찰이라고 합니다. 옛날 말로. 근데 이 서찰을 주시면서 스님은 이 편지에는 한 사람을 구하거나 때로는 세상을 구할 수도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라도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.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익명이와 아버지가 어떤 주막 같은 데서 머무르게 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. 한 10페이지쯤에 그때쯤에 나오거든요. 이 어린 나이에 13살의 어린 나이에 그랬다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았으면은 집에 갔어요. 서차리고 나발이고 집에 갔어요. 집에 갔어요.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책이 결말이 나야 되니까 안 되잖아. 그래서 참 정말 대견스럽게도 이 서차를 들고 전라도 지방으로 떠납니다. 근데 이 떠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.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의 이야기 전체의 구조입니다.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익명이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.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서찰을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Shut up, Malfoy. Shut up, Malfoy. 읽어보시고요. 하나 힌트 아닌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자들이 막 있습니다. 좀 이렇게 가까이 찍어드리면 있는데 이 한자들을 잘 읽어보시면 이 익명이가 편지를 전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전반적인 줄거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책의 대략적인 특징 그리고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학생들이나 선생님의 의견 그리고 관련된 깨알 역사 상식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역사인싸 위니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